대한암예방협회가 공식 발표한 암 예방 15가지 수칙 중에 된장국을 매일 먹으라는 항목이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콩에도 있지만 발효 과정을 거친 된장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된장 1g 안에 유산균이 최대 1000만 마리까지 들어있습니다. 요즘 약국에서 파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결국 된장은 장을 살리는 유산균, 그리고 염증과 암 예방에 유리한 이소플라본,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식품입니다. 된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된장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몇 배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된장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인 조합은 마지막에 특급 레시피와 함께 딱 알려드릴게요. 된장과 찰떡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된장은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비타민 A와 C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 방어막도 함께 허물어집니다. 부추가 바로 이 부분을 딱 채워주는데요. 부추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된장이 미처 채우지 못한 영양을 맞춤처럼 보완해줍니다. 게다가 부추 특유의 알싸한 냄새를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된장국에는 부추 한 줌 넣는 것만으로도 영양의 균형이 완성되는 셈이에요. 자,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된장과 두부는 둘 다 콩으로 만든 식품이라 이소플라본이 2배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유리한 성분인데 된장 하나만 먹을 때보다 두부를 함께 먹을 때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데 이 조합이 자주 권장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당근과 양파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몸속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인데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70%까지 올라가요. 된장찌개처럼 기름기 있는 재료와 함께 끓이면 베타카로틴이 훨씬 잘 흡수되는 거죠. 양파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장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에 당근 몇 조각, 양파 반 개만 더해도 항산화와 항암 시너지가 한층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조합을 압도하는 최강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일반 콩보다 항산화 성분이 무려 4배나 많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인데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데 유리한 성분입니다. 치매 예방 식단에서 검은콩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이 한 냄비 안에서 만나면 항암 효과가 한층 강해져요. 거기에 검은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된장의 발효균과 함께 장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시너지가 생겨요. 된장이 장에 좋은 균을 심어주고 검은콩이 그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 된장 검은콩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재료는 2인분이에요. 삶은 검은콩 한 줌, 약 50g, 두부 3분의 1모, 애호박 4분의 1개, 양파 4분의 1개, 재래된장 1큰술 반, 다시마 우린 물 350ml, 마늘 약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은콩은 전날 밤에 물에 불려두셨다가 미리 삶아서 준비해 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다시마 우린 물을 끓이면서 애호박과 양파를 먼저 넣고 3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에 삶아둔 검은콩과 두부를 넣고 2분 더 끓입니다. 불을 약하게 줄인 뒤에 된장을 체에 내려서 풀어 넣고 마늘을 넣어서 1분만 가볍게 마무리해 주세요.
마지막에 된장을 넣는 건 끓는 온도를 낮춰서 유산균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된장의 발효균이 장내 환경을 바꾸고 검은콩의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두부의 이사플라본까지 더해져서 항암, 장건강, 치매 예방 세 가지를 한 그릇에 담아낸 조합이 됩니다. 어떤 된장을 골라야 할지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된장 고르는 법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국산콩과 천일염으로 만든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숙성 기간이 중요합니다. 16개월 이상 숙성된 된장을 고르세요.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전통 재래식 된장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저것 따지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직접 다 확인하고 맛까지 검증된 된장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광고 아니에요. 바로 백야농원의 저염 된장입니다. 국산콩으로 만든 수제 재래식 전통 된장으로서 무려 2년을 숙성시킨 제품이에요. 거기에 소금까지 줄여서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고 첨가물 없이 콩과 소금만으로 발효시켰습니다. 건강한 장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브랜드라 하니까 믿음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반 맛있는 된장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된장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된장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된장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조합 꼭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는 된장과 삼겹살입니다. 듣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삼겹살 드실 때 쌈장에 찍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사실상 주의가 필요한 조합이에요. 삼겹살의 포화지방과 된장의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오면 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겹살에 쌈장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실 때는 쌈채소를 넉넉하게 깔고 생마늘과 생양파를 꼭 곁들여서 드세요. 쌈채소의 식이섬유와 마늘, 양파가 포화지방 흡수를 줄여주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 골고루 함께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된장찌개에 짠 김치를 곁들이는 거예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 이미 나트륨이 상당히 들어있는데 여기에 짠 묵은지나 깍두기까지 함께 드시면 한 끼에 나트륨은 훨씬 과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쌓이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된장찌개를 드시는 날은 김치 대신에 생채소나 나물 반찬으로 구성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 안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된장에 식초를 섞는 건데요. 새콤한 맛을 내려고 된장 양념에 식초를 넣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식초의 강한 산성이 된장 속 유산균과 발효 성분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된장의 핵심인 유익균이 사라지는 셈이죠. 새콤한 풍미가 당기신다면 식초 대신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된장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된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된장보다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감자나 애호박을 찌개에 넉넉히 넣어주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된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된장 하나가 좋은 게 아닙니다. 부추, 두부, 당근, 양파 그리고 검은콩과 함께 먹을 때 장 건강, 항암, 치매 예방까지 시너지가 완성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이 살아나고 면역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달라져요.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증명했듯이 면역의 균형을 잡는 핵심은 바로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장을 매일 챙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된장 한 그릇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장 건강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흐려지거든요. 오늘 결심한 것도 내일 되면 어느새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댓글 하나 남기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백색행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국을 먹으면 100살까지 산다라는 중국의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살을 살게 하는 국이라는 뜻인데요. 그 국의 주인공이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 다들 아시죠? 봄이 되면 시장에 나오는 그 작고 향긋한 나물인데요. 이 냉이한테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봄에 먹는 인삼이라는 별명이에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요. 냉이의 단백질 함량이 무려 8%나 됩니다. 보통 채소들의 단백질 함량이 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냉이는 그보다 최대 8배 가까이 단백질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칼슘, 철분, 비타민C, 비타민 A까지 한꺼번에 들어있으니 인삼이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죠. 자, 오늘은 냉이가 왜 어르신들 건강에 특별히 중요한지,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배로 올라가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봄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개운치 않고 낮에 나른하고 뭔가 기운이 축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바로 춘공증 때문인데요. 겨울에 움츠렸던 몸이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소모가 확 커지는 겁니다. 특히 겨울 동안 실내에서 계신 시간이 많았던 어르신들은 이 부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봄이 간이 가장 바쁘게 일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피로가 더 심해지고 눈도 자꾸 충혈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들이 겹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봄철 피곤함을 그냥 나의 탓으로 넘기시기엔 조금 억울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봄마다 반복되는 피로, 이게 단순한 계절 탓이 아니라 간 기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겨운에 쌓인 독소를 처리하지 못하면 피로가 만성이 되고 결국엔 지방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어르신들 중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술을 전혀 안 드셔도 지방간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운동 부족,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계절 변화에 따른 간 기능 저하가 맞물리면서 조용히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뼈 문제도 빼뜨릴 수 없습니다. 겨울 동안 덜 쓰던 관절이 봄부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50대 이후로는 골밀도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칼슘을 뼈에 붙도록 돕는 영양소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식재료가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건지 성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콜린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콜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냉이가 간 기능을 높이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록했는데 현대 과학에서 보면 그게 바로 콜린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수백 년 전 선인들이 경험으로 알았던 게 지금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자, 두 번째는 비타민 K와 칼슘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절반도 뼈에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이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냉이 100g에 칼슘이 145mg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가 흡수를 도와주니까 영양제를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세 번째는 비타민 C와 철분입니다. 냉이를 한 번에 먹는 양인 50g에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37%나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하루 권장량의 28%가 들어있어서 빈혈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세포를 유해산소로부터 지켜주고 항암 효과까지 있는 성분이에요. 냉이가 십자가과 채소이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같은 십자가과인 브로콜리, 양배추가 항암 채소로 유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냉이를 2주 정도 꾸준히 드시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잠을 자고 나서도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쉽게 안 가셨죠? 냉이의 비타민C와 철분이 몸속 피로를 녹이고 활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냉이가 몸의 피로만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요즘 눈이 자꾸 뻑뻑하고 충혈되는 느낌 받으시지 않나요? 동의보감에도 냉이를 먹으면 간에 작용해서 눈을 맑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냉이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신 후에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로하신 분들이라면 냉이가 그 부분까지 챙겨준다는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눈까지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외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계단 오를 때 시큰하던 느낌도 조금씩 줄어들고요. 하루 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는 동안 일상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최효경 박사 연구팀이 냉이를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분석했는데요. 냉이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함께 나왔습니다. 국가공익연구기관에서 냉이의 효능을 직접 연구해서 발표했다는 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중국의 의학서 본초 정화에는 속을 조화롭게 하고 오장을 이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의보감에도 독이 없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간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백색영이라는 별명이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드셔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까요? 냉이는 무엇과 함께 드시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황금조합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릴게요. 황금조합 첫 번째는 냉이 된장국입니다. 냉이 된장국에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식물성 단백질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채워줍니다. 냉이 단백질 8%, 두부의 단백질까지 더해지니 고기가 없어도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칼슘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뼈 건강과 근육 유지를 한 번에 잡는 조합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냉이는 반드시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2, 3분만 끓이면 충분하고 너무 오래 끓이면 냉이 특유의 향도 날아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자, 황금조합 두 번째는 냉이 달래 간장밥입니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나오죠. 혈액순환이 걱정되시거나 봄철에 체중 관리도 함께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조합입니다. 달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거든요. 거기에 냉이의 비타민C가 달래 속 철분 흡수까지 도와주니까 시너지가 납니다. 쌀과 냉이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면서도 소화 부담이 적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 위에 달래간장을 올려 비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한 끼가 됩니다. 황금조합 세 번째는 냉이 된장 무침입니다. 다이어트를 챙기면서 뼈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조합인데요. 냉이는 고단백 저칼로리 채소라 포만감은 높으면서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한 스푼 넣어주시면 냉이의 칼슘 흡수율이 올라가고 된장의 짠맛도 중화돼서 나트륨 걱정까지 줄어듭니다. 데친 냉이에 된장 반 큰술, 식초 반 큰술,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무치시면 영양 만점 냉이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좋은 냉이도 조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냉이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식재료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몸이 많이 차신 분들, 손발이 항상 시리거나 배가 쉽게 차가워지는 분들은 냉이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냉이는 성질이 서늘한 편이라 찬 기운을 더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따뜻하게 끓인 된장국으로 드시면 이 부분이 많이 보완됩니다. 생냉이 무침보다 국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혈전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냉이를 과하게 드시는 것을 피해주세요. 냉이에 비타민 K가 풍부한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해서 약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냉이와 밀가루 음식은 함께 많이 드시는 걸 피해주세요. 국수나 수제비와 함께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이는 된장국이나 무침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봄이 짧아요. 이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식재료, 오늘 장 보러 가시면 냉이 한 묶음을 꼭 담아오세요. 올 봄에 냉이 한 그릇이 건강한 1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다거나 뼈 마디가 시큰시큰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도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겨울만 되면 꼭 챙겨 드시던 음식인데요. 바위에 타닥타닥 붙어 자라는 그 하얀 속살이 통통한 녀석 있잖아요. 네, 바로 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굴을 그냥 조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굴에는 아주 특별한 발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다의 우유입니다. 우유가 육지에서 나는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면 굴은 바다에서 나는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굴의 한자 이름이 석화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돌석, 꽃화, 돌에 핀 꽃이라는 뜻입니다. 바위에 붙어서 자란 굴을 멀리서 보면 마치 바위에 하얀 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참 예쁜 이름 아닙니까? 오늘은 이 바다의 우유, 돌에 핀 꽃, 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굴이 왜 특히 좋은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굴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뭔지, 반대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뭔지까지요. 혹시 굴 드시고 배탈 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굴을 아예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뼈 건강 걱정되시는 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혈관 건강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뽑습니다. 예전엔 계단 오르내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무릎이 시큰거려서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해서 겨울엔 외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력 문제도 있습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분명 알았는데? 방금 뭐 하려고 왔더라? 이런 경험도 한두 번쯤 다 있으시죠? 가끔 깜빡하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면 본인도 모르게 불안해지시잖아요. 거기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약만 한 움큼씩 드시다 보면 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되나 싶으실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음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걸까요? 먼저 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평생 동안 낡은 뼈는 녹아 없어지고 새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새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낡은 뼈가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것처럼요. 여기에 칼슘 섭취가 부족하거나 비타민 D가 모자라거나 운동량이 줄어들면 뼈는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뇌에는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요. 이게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 결핍은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은 또 어떻고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하면 동맥경화로 이어지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굴입니다. 자, 이제 굴이 왜 그렇게 좋은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뼈 건강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굴 100g에는 칼슘이 무려 428mg이나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의 우유에는 113mg이 들어있거든요. 계산해보면 굴의 칼슘 함량이 우유의 3.78배나 됩니다. 그런데 칼슘만 많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으려면 비타민 D와 아연,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이 함께 필요합니다. 굴에는 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특히 아연은 굴 한 개에 성인 하루 필요량의 15배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아연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돕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팀에서는 굴에 있는 칼슘, 인, 아연, 철, 구리, 셀레늄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면서 골밀도를 높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아까 비타민 B12 이야기했죠?
굴에는 비타민 B12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국립암센터 연구 자료를 보면 굴에 들어있는 타우린과 DHA, 비타민 등이 치매를 일으키는 뇌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을 억제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치가 DHA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굴에는 참치보다 2배 이상 높은 DHA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인데요. 굴 100g에는 타우린이 무려 1130mg이나 들어있어요. 타우린이 뭐냐고요? 혹시 피로회복제 광고에서 타우린 몇천 mg 함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굴에 들어있는 EPA는 혈액 중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당뇨 개선인데요. 굴의 풍부한 아연은 인슐린 대사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굴의 비타민 A, B1, B2, 나이아신 그리고 특히 아연이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빈혈 개선과 기력 회복입니다. 굴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적혈구 생성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옛날부터 굴은 빈혈이 있거나 큰 병을 앓고 난 후 기력을 회복하는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어요. 동의보감에서도 굴은 바다의 어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살결을 곱게 하며 안색을 좋게 해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에 가장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배 타는 어부에 따른 얼굴이 까맣고 굴 따는 어부에 따른 얼굴이 하얗다라는 말도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굴의 효능이 예로부터 인정받아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좋은 굴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굴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굴 드실 때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는 거 그냥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식품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레몬의 구연산이 굴의 철분 흡수를 촉진하고 타우린 손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레몬의 산성 성분이 세균 번식을 막아서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굴 특유의 비린내도 레몬의 산이 중화시켜줘서 훨씬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과 레몬, 이건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이게 좀 의외죠.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연이 부족해요. 반대로 굴은 아연이 우유의 100배 이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굴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굴 크림 스프 같은 요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고 굴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성질이 중화되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철분이 굴과 만나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요. 굴부추전, 굴부추무침 다 이유가 있는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은 성질이 차가워요. 그래서 속이 냉하신 분들이 굴을 드시면 가끔 배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곁들이면 굴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 줍니다. 특히 생강 식초에 굴을 찍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개운해요. 자, 그럼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추천하는 건 굴국이에요. 다시마 육수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무가 익으면 두부와 굴을 넣고 2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굴은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새우젓으로 간을 하시고 대파 송송 썰어 넣으시면 속이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는 보양식이 완성됩니다. 굴밥도 좋아요. 자, 밥이 거의 다 됐을 때 굴을 올려서 뚜껑 덮고 뜸만 들이시면 돼요. 굴향이 밥에 배어서 정말 별미입니다. 양념간장에 쓱쓱 비벼 드시면 한 그릇 뚝딱이에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굴죽을 드셔보세요. 불린 쌀을 참기름에다 볶다가 물 붓고 끓이시고 쌀이 퍼지면 마지막에 굴 넣고
2에서 3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은 꽉 찬 보양죽이 완성돼요. 섭취량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굴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굴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생굴 섭취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굴은 역시 생으로 먹어야 제맛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생굴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243건 발생했는데 그 중에 49%가 12월부터 2월 사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굴은 바닷물을 여과하면서 자라는데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로바이러스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완전히 사멸합니다. 그러니까 굴국, 굴밥, 굴전처럼 익혀서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익힌 굴이 소화도 더 잘 되고 따뜻하게 드시니까 속도 편안합니다. 그래도 나는 생굴 특유의 그 짭짤하고 시원한 맛을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굴의 그 싱싱한 맛은 정말 익힌 굴과는 또 다른 별미이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생굴을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굴 제품 포장에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의 생산물은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를 붙여서 유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시장에서 굴을 사실 때 포장을 잘 살펴보시고 생식용인지 가열 조리용인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물을 갈면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굴을 무즙에 잠시 담갔다가 찬물에 살살 흔들어 씻으면 불순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노로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알이 없는 달에는 굴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5월, 6월, 7월, 8월에는 영어 이름에 알자가 없잖아요. 이 시기에는 비브리오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굴 섭취를 피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리가 피면 굴을 먹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철 생굴 섭취를 절대 삼가셔야 돼요. 서울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세 번째,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감하고 굴은 최악의 궁합이에요.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굴의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거든요. 굴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에도 탄닌이 있어서 굴의 아연 흡수를 방해합니다. 굴 드신 후에는 커피보다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가 더 좋습니다. 네 번째, 과식은 금물입니다. 굴은 성질이 차가워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량을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신선한 굴을 고르는 법입니다. 껍질 벗긴 굴을 사실 때는 우윳빛이 돌면서 검은색 테두리가 선명하고 알이 굵고 통통하면서 탄력 있는 것을 고르세요. 손질하실 때는 3% 소금물에 10분 담갔다가 씻으시거나 무즙을 풀어 5분 정도 두시면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자, 오늘 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는 별명에 걸맞게 정말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칼슘은 우유의 거의 4배, 단백질은 3배, DHA는 참치의 2배 이상, 특히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뼈 건강, 뇌 건강, 심혈관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는 완전 보양식이에요. 레몬, 우유, 부추,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지고요. 감이나 커피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굴보다는 익혀서 드세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굴국, 굴밥, 굴전, 굴죽 따뜻하게 익혀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영양은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어요. 이번 겨울 바다가 우리에게 선물한 돌에 핀 꽃, 굴로 건강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의보감에서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에 가장 좋다라고 했던 그 굴, 옛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분명 뭘 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뭐였더라?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경험들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기억력 테스트했는데 성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50대, 60대 분들이요. 그 과일이 뭐냐고요? 바로 딸기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딸기요. 빨갛고 새콤달콤한 그 딸기가 사실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었던 겁니다. 혹시 딸기 하면 그냥 맛있는 과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딸기를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딸기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딸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왜 더 좋은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딸기와 함께 드시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딸기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건데 이게 딸기의 좋은 성분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해요. 이것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딸기 드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이분들은 딸기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제대로 씻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딸기가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라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 씻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도 농약 제거 효과가 확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들어 이름이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아요. 그 사람 있잖아. 그 뭐더라? 이러다가 한참 뒤에야 아, 맞다 하고 떠오르고, 또 어떤 분들이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세요. 점심에 뭐 먹었지? 아, 기억 안 나.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은근히 불안해지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약 먹을 시간을 깜빡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해서 식은땀 난 적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자신감도 떨어져요. 괜히 위축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혹시 나도 치매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혈압까지 높으신 분들은 걱정이 배가 됩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뇌혈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머리가 자주 띵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요. 젊을 때는 몸에서 이걸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안에 중요한 물질들을 망가뜨려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에 식습관까지 안 좋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채소나 과일을 잘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속 염증이 늘어나요. 이 염증도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결국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뇌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역할을 아주 잘 해주는 과일이 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 딸기입니다. 딸기가 뇌 건강에 좋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올해 발표된 연구 결과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거든요. 2025년 3월, 바로 작년이죠. 미국 샌디에고 주립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됐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동결건조 딸기 분말을 섭취했는데요. 이게 신선한 딸기로 치면 하루에 32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중간 크기 딸기로 2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딸기를 드신 분들의 인지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인지처리 속도라는 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어요. 고혈압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같은 해 1월에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50세에서 65세 사이에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딸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성적이 올라갔고 우울증 증상도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딸기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딸기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딸기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은 정말 대단해요. 레몬의 2배, 귤의 1.5배, 사과의 무려 10배나 됩니다. 중간 크기 딸기 5개에서 6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도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체내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는데 딸기로 이걸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딸기만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딸기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변비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시더라고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의 시각색소 재생을 도와줘요.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시는 분,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딸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열량은 어떨까요? 딸기 100g에 고작 27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딸기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딸기는 생으로 드실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특히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신선한 딸기를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딸기를 작게 잘라서 드시거나 포크로 가볍게 으깨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딸기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우유입니다. 딸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한데 우유가 이걸 보충해줍니다. 딸기의 신맛이 우유와 만나면 부드럽게 중화되고요. 더 중요한 건 딸기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딸기 우유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딸기 5개에서 6개를 으깨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 1컵과 섞으시면 됩니다. 단맛을 원하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고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딸기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딸기 몇 개 얹어서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뿌리시면 더 좋아요. 오트밀에 딸기를 곁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트밀을 끓여서 죽처럼 만든 다음에 불을 끄고 식힌 후에 딸기를 얹으세요. 딸기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비타민C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딸기 150g 정도, 중간 크기로 7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좋은 딸기지만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딸기 알레르기입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편이에요. 증상은 가볍게는 입술이나 입 주위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이고요. 심하면 천식 증상이 나타나거나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딸기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꽃가루와 딸기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가 있어서 면역 체계가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딸기를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몇 개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점차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당뇨병 있으신 분들 주의하세요. 딸기는 혈당 지수가 32에서 4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되니까 딸기는 당뇨병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과일이에요. 하지만 양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딸기를 한 번에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만 드시고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딸기 가공식품입니다. 딸기 우유, 딸기잼, 딸기 케이크 같은 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어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신선한 딸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딸기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칼륨이 좋은 영양소예요. 혈압 조절하고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딸기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딸기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에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데요.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체내에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와 신경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딸기 본연의 단맛을 즐기시거나 정 단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설탕 대신에 꿀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농약 문제입니다. 미국 환경연구그룹 조사에 따르면 딸기는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입니다. 딸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고 표면에 작은 씨앗들이 박혀 있어서 농약이 남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딸기는 반드시 제대로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올바른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꼭지를 떼기 전에 씻는 겁니다. 꼭지 주변에 농약이 많이 남아있는데 꼭지를 먼저 떼면 그쪽으로 물과 함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어요. 반드시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세척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꼭지를 떼세요. 기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볼에 물을 받아서 딸기를 1분 정도 담가 두세요.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헹구시면 됩니다. 딸기를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무르니까 쉽게 상합니다. 농약 제거 효과를 높이려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세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녹인 다음에 딸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산성인 농약을 중화시켜서 농약 제거 효과가 약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금물도 효과가 있어요. 물 1리터에 소금 20g 정도 녹여서 담갔다가 헹구시면 됩니다. 씻은 딸기는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겨요. 바로 안 드실 딸기는 씻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에 씻으세요. 오늘 딸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샌디아고 주립대학교의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드신 시니어분들의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됐습니다. 딸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 엘라그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나 되고요. 면역력, 피부 건강,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딸기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7개에서 8개 정도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딸기에 설탕 뿌려 드시는 건 피하시고 농약 제거를 위해 꼭지 떼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요즘 딸기가 제철이죠. 마트에 가시면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들이 가득해요. 오늘 장 보실 때 딸기 한 팩 담아오세요. 아침에 요거트에 얹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몇 개씩 드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맛있는 즐거움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혈압도 관리되고 장도 편해지는 딸기, 이 작고 빨간 이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